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들이 구속되는 사태에 대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하면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참담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서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수행에 임했습니다.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2롯데월드 등으로 여러 건의 수사로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저와 함께 일했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공직자들은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제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는 것이 저희 오늘의 입장입니다. 끝으로 평창올림픽을 어렵게 유치를 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총단합해서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우리 국격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짜맞추기식 수사다. 정치 보복이다. 보수를 괴멸시키려는 공작이다 등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쓰기 어려운 상당히 강경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착잡한 심정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은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강만수 장관과 함께 고금리 정책을 통해서 그 위기를 기회로 살려가지고 한국은 가장 빨리 그 위기를 극복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도 더 발전하는 발판을 만들어냈습니다. 2008년을 경계로 해가지고 국제적 그 랭킹에서 한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몇 단계 앞서가기 시작했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 삶의 랭킹에서 한국이 세계 12등을 한 적도 있습니다. 세계 12등, 15등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에 독도를 방문한 이후에 한일 관계가 나쁘게 된 것, 이것은 참 통탄할 실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명박 대통령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UAE에 원전 수출하는데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반역 좌파를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고 그만한 힘이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와 싸워서 이겨야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이 절대적인 조건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기능적으로 국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국가가 이런 위기에 처했고 바로 그 피해를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된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해 4월 총선에서는 당시에 한나라당이 거의 3분의 2 의석을 차지했고 지방 자치단체도 90% 이상이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하여 10년 동안의 좌파 적폐를 청소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은 바로 그 직후에 있었던 광우병 선동 때 아주 허약하게 대응하면서 좌파들한테 기가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쳤는데 그것은 당시에 MBC, KBS가 선동했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용기 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좌파 선동 세력과 정면 대결했어야 합니다. 또 기회가 있었습니다. 2009년 7월 폴란드를 방문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은 바르샤바 영빈군에서 유럽의 뉴스 전문 채널인 유로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권 때 북한에 갖다 준 금품이 핵 개발에 쓰여졌다는 정보가 있다. 이걸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세력이 남한에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적의 핵 개발을 도운 것 이상의 간첩, 반역, 이적 행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정부와 여당은, 검찰은, 국정원은, 기무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공안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국정조사도 하고 수사도 하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임무는 국민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문제만 제기하고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해놓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본인도 잊어버리고 측근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봄에 정부 소식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 개성관광 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등으로 29억 달러의 현금이 북한에 들어갔고 살비료, 경공업, 원자재 등 현물로 전달한 규모는 40억 달러다. 식량이 또 270만 톤, 비료 256만 톤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데 또 32억 달러가 들었다. 그런데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는데 5억에서 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8억 내지 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데 쓰였을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내부의 자료를 인용한 겁니다. 자,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은 2009년 6월 12일 수석 비서관 회의를 마치고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늘날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원칙 없이 포주기식 지원을 한 결과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명박 정부는 남한에서 북한 핵 개발에 지원된 돈이 있었다는 정보를 확실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국정조사를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진상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대책을 세워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논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논평하고 끝내버렸습니다. 논평만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으로 넘어와서도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22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꺾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북한이 마음 내키면 어떤 형태의 도발이도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인데 하나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 와중에 일부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의 무용함이 증명됐다고 하면서 대화에 나설 때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우리나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소위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되었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밑에서 핵능력을 고도화하는데 그 시간을 이용했고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되었다는 인식을 박근혜 대통령도 갖고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또한 그 엄청난 반역 행위에 대한 국가적 조사나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적국의 핵개발을 돕는 것, 돈을 주든 기술을 주든 그 이상의 반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1953년에 미국 재판부는 율리우스 로젠버그 부부를 간첩죄로 사형 집행했습니다. 이 두 부부는 공산당원이었는데 율리우스 로젠버그는 과학자였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소련 간첩단에 넘겼습니다. 부인은 그것을 방조했다고 해서 사형시켜버렸습니다. 미국 역사상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사형된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핵개발을, 소련의 핵개발을 지원하는 행위는 살인보다 더 나쁜 범죄라고 판단한 거죠. 이 카우프만 판사라는 사람이 51년 4월에 사형 선고를 했는데 그 요지가 바로 이렇습니다. 나는 피고인들의 범죄가 살인보다 더 악질이라고 간주한다. 살인은 피해자만 죽이지만 당신들은 러시아가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1년 먼저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래야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침략 전쟁을 벌여가지고 5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겼고 100만 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반역으로 더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 이렇게 엄중하게 논고를 한 다음에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 집행됐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그 규모는 로젠버그가 도운 규모를 초월할 것입니다. 몇 억 달러가 들어가고 아마 관련 기술도 한국에서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으니까 수사와 조사를 지시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두 사람 처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 사람은 감옥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권력의 칼자루를 잡은 사람 중에는 북한의 퍼주기하고 김정은 정권의 김정일입니다.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국가정보원을 시켜서 몇억 달러를 보내준 데 관계했던 사람들도 있고 세력도 있어요. 이제는 그 사람들을 포함한 좌파 세력이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9년 전에 결단을 내렸어야 한다. 결단,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판결문의 보충 의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뒤엎으려는 행위는 대역행위다. 대역행위에는 불사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용서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 관한 문제다. 생존 차원에서, 국가 생존 차원에서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남한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준
세력이 있다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불사의 결단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그런 참담한 심정으로 선언문을 잃게 된 것이죠.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한 시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아까 보수 괴멸을 시키려고 한다, 역사 뒤집기를 한다, 정치 보복을 한다, 그런 인식은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은 싸워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울 것이냐 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권력을 가졌을 때도 싸움을 못했는데 권력을 놓은 지금 싸울 수 있느냐, 그런 의문도 들긴 들지만은 이런 싸움은 생존을 위한 싸움입니다. 국민들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 아직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헌법입니다. 헌법. 헌법의 칼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헌법. 그 헌법을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